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책 결정하는 그 모습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제가 영화까지 말씀드린 앨리스 모형이라는 게 있고, 쓰레기통 모형, 점증주의 모형, 뭐 회사 연합 모형도 있고요.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최종 모형, 그리고 제가 게임을 예를 들었던 혼합 주사 모형까지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결정하는 건데, 결정할 때 작동되는 것들인데, 이게 안타깝게도 정책을 결정할 때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정책조차도 지금부터 얘기할 그런 논리에 따라서, 그런 흐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70쪽입니다. 중간 문단이요. 휴리스틱스. 자, 휴리스틱스라는 거는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170쪽의 중간 문단에 휴리스틱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굳이 합리적, 체계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어림짐작의 방법이다. 일상에서 이거 굉장히 유용해요. 자, 어떤 일이냐? 여러분 계단을 내려가거나 계단을 올라가거나 엘리베이터, 뭐 등, 에스컬레이터, 길을 걸어갈 때 요새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는데 의외로 넘어지는 사람 없고, 의외로 다치는 사람 없고, 요리조리 잘 피해가요. 스마트폰 보고 가면서 잘 피해가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회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소한 무언가를 집중하면서도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간의 뇌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하나가 더 있죠. 야, 뭘 그렇게 복잡하게 고민해. 이렇게 결정하면 저렇게 될 거야. 어림짐작하는 경우가 특히 우리나라는 많아요. 야, 이거 뻔할 뻔짜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야, 제가 왜 저렇게 지금 오늘 화가 나 있니? 야, 뭐 얘기할 거 뭐가 있냐? 쟤 지금 어제 싸웠어. 여자친구하고 싸워서 남자친구 싸웠어. 이게 어림짐작 방법, 이제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휴리스틱스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또 되게 맞아요. 이게 어림짐작이 다 틀린 거라고 하면은 책에 이렇게 들어갈 리가 없어요. 책에 이렇게 쓸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한 줄로 끝나요,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림짐작을 해서 매번 틀리고 매번 다치고 매번 손해를 봐. 그러면 교과서에 딱 한 줄로 끝나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상당히 우리가 복잡하게 계산하고 따져야 될 거를 확 줄여버리는 게 휴리스틱스. 이건 장점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171쪽의 첫째, 위에서 네 번째 줄, 기준점을 조정하는 휴리스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나만의 기준점이 있어요. 나만의 선이 있다고. 그래, 요 정도면 뭐 만족하자, 결정해. 근데 똑같은 건데도 옆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그런 것까지 나한테 뭐 얘기 알아서 해. 더 기준선이 더 없어요. 이게 기준점에 관련된 휴리스틱이에요. 둘째,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용성 휴리스틱은 최근에 발생한 사례에 초점을 두는 경우, 지금 171쪽에 둘째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번에 결정할 거는 내가 지난달에 요거 똑같은 거 했었는데 그 정도 하면 돼. 이게 최근에 발생한 사례를 기준으로 두고 결정하는 거예요. 뭘 복잡하게 따지냐. 야, 지난달에 100만 원 들었어. 이거 오늘 100만 원 해. 끝. 이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요? 아, 이거 내가 해봤는데 가장 강력한 거. 인간한테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설득할 때 가장 강력한 거. 제가요, 이거 아르바이트 해봤는데요. 언제 해봤는데? 저요? 지난달까지 해봤는데요. 저 지난주까지 했는데요. 이거 이상으로 설득력 있는 게 없어요, 별로 또. 그래, 해본 사람 말을 봐. 야, 저거 하지 말래. 딱 그렇게 끝나요. 그 이상의 뭐도 없어요. 응? 야, 제가 했는데 아닌 것 같대. 또는 야, 제가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거 괜찮대.
야, 얼마 일 안 하고 돈 많이 받는데 그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가용성 휴리스틱이에요. 자, 그럼 대표성 휴리스틱. 자, 대표성 휴리스틱은 어느 한 특징, 어떤 집단의 한 특징이 그 집단을 다 대표한다고 간주하는 거죠. 야,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대학에 한 명의 학생이 뭔가 잘못했어. 그래서 뉴스에 크게 나갔어. 뭐 인터넷 뭐 댓글 뭐 1000개씩 올라오는 좀 나쁜 쪽으로. 그럼 어떤 댓글이 달려요? 그 학생 하나의 나쁜 점을 보고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 전체를 전부 다 같이 욕해요. 아유, 네가 씨 그런 학교니까 그렇지. 딱 100%예요. 100% 지금까지 그런 걸 우린 겪어왔어요. 자, 반대로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 한 명이 뭐 굉장히 좋은 일을 해서 선행 좋은 일을 해서 또 인터넷 기사에 올라갔어요. 아, 저 학교 애들은 착해, 참 좋은 애들. 그렇게 댓글 달려요. 이건 뻔짜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표성 휴리스틱 개념이에요. 이게 근데 공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공무원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언론에 보도가 됐어. 댓글 달릴 거 뻔하잖아요. 아이, 공무원 말이야, 뭐 저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절대 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까지 같이 욕을 먹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표성 휴리스틱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이게 굉장히 판단이 쉽거든요. 아, 그거 봐, 쟤네가 뭐 저렇지. 이렇게 돼버린다고. 원래는 아닌데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감정 휴리스틱 172쪽입니다. 맨 위에 줄이요. 감정 휴리스틱이란 어떤 사건이나 정책 문제를 판단할 때 내 경험에서 나타난 감정을 가지고 하는 거. 아, 저거 지저분해, 싫어. 딱 난 저거 싫어. 왜 싫어요? 아, 저거 싫어요. 힘들어요. 힘들다라는 건 감정이에요. 아, 힘들어요. 그거 굳이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하는 것도 결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코로나든 뭐든 아팠어. 아, 내가 아파 보니까 저건 죽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최근에 드는 예. 내가 백신을 맞았어. 야, 백신 맞으니까 어떠냐? 아니, 처음 만나자마자 묻는 대답이잖아요. 야, 백신 맞았는데 어떠니? 나 한 이틀 동안 아파. 그래? 이틀 동안 아파요. 감정이에요. 물론 실제로 아프기도 하지만. 야, 백신 맞은 다음날까지는 양심적으로 쉬게 해줘야지. 그렇잖아. 네가 한번 맞아봐라. 너 그 다음날 못 일어날 수도 있어. 그래? 이번에 백신 휴관이 많이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백신 맞고 그 다음날 좀 쉬게 해야 일찍 퇴근시키자는 거. 그거 제가 볼 때는 감정 휴리스틱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맞아. 굳이 백신 맞아서 아프다는 사람한테 뭐 네가 왜 근무를 하니 많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오늘 백신 맞으니까 자, 들어가시고 자, 내일 뭐 고열, 열 많이 나고 얘기만 그냥 미리 해줘. 됐어. 쉬어. 이게 감정 휴리스틱 개념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주 빠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이 개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정부도 어떻게 얘기해? 백신 맞은 사람들 백신 맞게 꼭 저 회사 중간에 나가게 하시고 그날 쉬게 하시고 그 다음날도 쉬게끔 권장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이거는 법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에요. 규칙도 아니에요. 제도도 아니야. 정책도 아니야. 근데 다 그렇게 해. 아프다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 눕는 사람도 있고 누가 봐도 아, 얘는 지금 열이 너무 심한데? 또 그래 체온 측정하잖아요. 못 들어오잖아요. 37.5도가 넘으셨는데요? 아, 저 여기 회사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아는데 온도계가 안 된다면 어떡해요. 이런 일이 있으니 감정 휴리스틱에 따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은 거예요. 공감, feeling이요. 컨센서스, 영어 단어 컨센서스. 그래? 아프다는데? 많이 아프대. 그래, 나도 한 그 다음날까지는 좀 그래, 몸이 안 좋던데? 감정 휴리스틱에 따른 결정이에요. 이게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그래서 정책 결정은 뭐 앞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자, 휴리스틱스, 어림짐작에 관련된 정책 결정도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정책 결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얘기는 좀 어렵긴 한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개념을 가진 정책 결정이 하나가 있고 어쩌다가 즉흥적으로 결정된다는 하나가 있고
어림짐작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하나, 이게 세 부류로 나누면 제일 쉬워요. 오늘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